불안전 판매 논란이 됐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권고안도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IBK 기업은행에게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투자자의 적게는 40%, 많게는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보신 옵티머스나 지난해 라인무역금융펀드의 경우 100% 배상 결정이 나왔던 터라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결정이 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권준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 결정이 속속 나고 있죠. 사안별로 배상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데 핵심 관건이 뭡니까? 네, 쉽게 말하면 펀드에 가입할 때 금융사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금감원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금융사가 투자 판단을 내린 시점과 착오 유형을 살피는데요.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또 이게 펀드 가입 의사를 표시했어도 무언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가입을 할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금감원은 라인펀드의 경우 금융사에게 해당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디스커버리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볼 근거가 있냐 없냐가 관건이란 얘기인데 실제 사례로 한번 살펴보죠. 네, 라인펀드를 먼저 살펴보면요. 금융사가 이미 계약 체결 시점 당시에 투자 원금에서 최대 98%까지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투자 제안서의 위험도를 허위로 기재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네. 이럴 경우 고객은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 없고 금융사가 전적으로 사기 판매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험 설명이 부족했다고만 본 겁니다. 네. 즉 기업은행도 이렇게 환매 중단이 발생할 거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은행 쪽에 힘을 좀 실어준 건데 피해 투자자 측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죠? 네, 이번에 디스커버리 판매 과정에서도 이 사기와 다름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예금, 적금을 목적으로 아니면 기업 자금을 PB들에게 쏘아서 안전한 자산이다.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그 말에 사탕발림에 현혹되어서 피해 투자자 측은 금감원 분조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업은행과 배상 범위를 직접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기업은행은 분조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분조의 결과를 뒤집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